제주도 좋았습니까? 성경 한 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이 중요합니다. 또 아비들아,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계가 위기를 맞았다 합니다. 위기는 영어로 크라이시스입니다. 한국도 위기사회라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에서는 위기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지수. 전쟁 상태를 100으로 잡고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냐? 그 정도를 위기지수라 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위기의식이 높은 사회고 100에서 낮아질수록 안정된 사회입니다. 유럽 사회,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사회는 위기지수가 23에서 25 사이입니다. 아주 안정된 사회지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한 28, 30 못 미칩니다. 한국은 얼마일까? 우리 코리아는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 지수가 얼마일까? 67입니다. 유럽의 거의 3배, 일본의 2배 넘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발전을 해가면서 위기를 느끼고 북한이 또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을 하니까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 한 기관에서 위기 지수를 조사하면서 무엇이 위기냐? 위기를 느끼는 항목을 조사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핵 첫째 같고 경제 위기가 둘째 같은데 일반 국민들의 위기 지수는 우리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1번 우리 한국 국민이 느끼는 위기 지수의 1등 가정의 위기 첫째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도덕성의 추락, 속이고 거짓말하고 마약을 하고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고 이런 도덕성의 위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뭘 들었느냐? 각 이익 집단 간의 충돌, 노동자와 사장,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서로 이익 집단 간의 갈등, 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가 북한 핵.
다섯 번째가 경제 위기.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핵이나 경제 위기는 우리 생각에는 1등, 2등 될 것 같은데 4등, 5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모두들의 꿈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된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크리스찬들, 교인들의 가정이 가장 안정됐다 그럽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을 흔드는 5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첫째가 뭐이냐? 뭐이 우리 가정을 흔드느냐? 가족들의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니까 가치관이 서 있어서 가정이 흔들리질 않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을 가정장이라 그럽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 2절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2번째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고 효도하면은 무슨 복이 있느냐? 3절입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에베소 6장 3절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얻는 복이지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구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 주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아버지가 술 먹고 애들을 때린다든지 엄마와 아버지가 늘 말다툼을 세게 한다든지 그럼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뭘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럼 아이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럼 애들이 상처를 받지요. 그 상처를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 그래요. 또 성경에서는 그걸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가 쌓이면은 신경쇠약이 걸린다든지 신경성 위장병이 걸린다든지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2가지입니다. IQ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건 2가지. 집중.
영어로는 집중이 concentration. 집중을 하면 공부 잘합니다. 둘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repetition 그래요. 그래서 성경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로는 학습 공부란 말과 반복이란 말 같은 단어를 씁니다. 공부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계속해서 예습, 복습, 반복. 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집중. 거기에 딱 몰입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산만해요. 왜 청소년들이 산만할까? 특별히 교회 연주일 학교 보면은 연주일 학생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ADHD 그래요. 산만해요. 앉았다 섰다 집중을 못해요. 그걸 ADHD란 부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나부대한다 그래요. 굉장히 애들이 나부대고 앉았다 섰다 막 집중하지 못해요. 그거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어디서 그런 게 오느냐? 2살, 3살 때부터 핸드폰 만지고 그 나이에 뇌세포가 발전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나이에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자연을 만지고 흙을 만지고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핸드폰 만지고 자꾸 텔레비를 보고 하면은 이 전두엽, 뇌의 조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ADHD, 나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지요. 그럼 그게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부는 집중이다. 여러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집중하는 훈련 내가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시범을 보이고 싶어요. 집중하는 훈련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따로 한번 연습을 합시다. 2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이요. repetition, 반복. 같은 걸 반복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잘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다. 부모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라. 쓴뿌리, 상처를 주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쳐라.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 영어로는 International Creative School입니다. 국제 창조학교.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둘의 국제학교 그러지만은 그냥 영어로는 International, 둘의 International 국제 크리에이티브 창조 스쿨 창조학교지요. 난 여러분이 이 캠퍼스에서 3년, 6년 지내는 동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길러지고 집중력을 기르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끈기를 길러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출판사에서 나한테 책을 한 권 보내줬습니다. 이 책인데 책 제목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적인 계급, 창조적인 사람,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창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창조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책이라서 내가 아주 정독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번 달에 정독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흔드는 것 중에 5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가치관. 둘째가 뭐이냐? 성윤리. 요즘 일반 학교, 관립학교, 공립학교가 위험한 것이 여러분은 참 선택을 잘했죠.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이 둘의 학교 온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일반 학교에 그 성적인 윤리가 무너져 있어요. 왜냐?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게 막 자유로워져 가지고 한계를 넘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국 중학교 가서 교재를 봤는데 동성애 하는 방법 그런 걸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래야 미국이 병들었구나. 또 미국이 마약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병들어가는구나. 우리 사회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모범적입니다. 첫째는 가치관, 둘째는 성적인 윤리. 남녀가 서로 정상적으로 열린 관계로 사귀어야 되지요.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상대를 알아가고 자연스러운 교제가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가정폭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든지 아버지가 애들을 술 먹고 막 폭언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크게 상처받지요. 가정폭력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있으면은 경찰서에 전화하면은 금방 경찰이 와서 폭력하는 남편을 경찰에 데려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폭력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 가지고 엄마가 막 아버지한테 매맞다가 아들, 딸이 경찰서에 전화하면 그건 가정 문제에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사회가 그걸 보호해야 되지요. 가정폭력. 이런 거는 서로 존중하고 대화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분위기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신앙으로 자라면은 가정폭력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게 되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가 뭐냐? 저질 문화요. 저질 문화.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왕성한 텔레비에 트로트 있죠. 트로트 대중가요가 굉장히 왕성한데 나는 그것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음악이 좀 더 클래식으로 수준 높은 음악으로 나가야지. 그 요새 노래가락도 이상하더라고요. 옛날 각설이들 하듯이 이상한 가사들 나오고
춤추는 것도 좀 품위 있게 안 추고 뭐 지렁이 뛰듯이 그래 춤을 추니까 그 왜 그래 할까? 저질 문화. 여러분 절대 둘의 학교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일반 학교에서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심하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욕을 배워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돼. 이 저질 문화지요. 그러고 우리 학교에서 절대 금하는 게 세 가지가 있지요. 누굴 때리는 폭력, 그러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금하는 거이고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고급 문화. 그래 우리 학교는 공부하는 틈틈이 앞으로 바이올린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합창이 중요합니다. 합창. 옛날 덴마크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룬드비라는 목사가 나와서 국민 정신을 일깨웠는데 그때 강조한 것이 합창 부르기 운동. 마을 단위로 합창 부르고 학교에서 합창 부르고 그래 우리 음악 선생님 4분한테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학생들 합창을 많이 시켜주세요. 응? 가요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나는 시골 학교 다니느라고 음악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6.25 뒤에 음악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노래 그래봐야 뭐 두만강 푸른물에 신라의 달밤 그런 것밖에 몰라요. 내가 한번 차이콥스키 얘기가 내 차 타고 가는데 나오길래 그 뭔 잡음이요? 잡음 좀 꺼.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차이콥스키의 뭐인데 그걸 잡음이라고 하면 어떡하요? 그래서 야, 내 출신 성분이 그래서 할 수 없다. 같이 웃었어요. 문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조금 형편되면 도자기도 만들고 그렇지요? 미술, 음악, 예술이란 것이 우리 정서를 순화시켜 줍니다. 5번째 우리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5번째가 인간성이 메말라지는 것. 인간성이 넉넉하고 훈훈해야 되는데 옛날 일제시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 일제시대의 그 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빙그레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여러분 친구들끼리 선생님에 대해서 가능하면 서로 존대어를 쓰고 대화할 때 따뜻한 말, 훈훈한 마음으로 미소로 대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성이 밝다 그래요. 목사님 둘의 학교 학생들은 얼굴이 밝고 인사성이 있어요. 참 그 고마운 일입니다. 그 전통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가정의 달에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을 흔드는 5가지 말씀드렸지요? 다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을 흔드는 5가지가 있다. 건전한 가치관이 없을 때. 둘째, 성윤리가 흔들릴 때. 셋째, 가정폭력. 이건 온 국가적으로 이거는 참
못하게 해야지요. 네 번째는 문화의 수준이 떨어져 욕하고 품위 없이 말하고 서로 간에 예절로 대하지 않고 저질 문화 분위기지요. 다섯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인성. 그걸 EQ 그래, EQ. 감성이 높아, 감성. 훈훈한 마음에 따뜻한 미소. 서로 너그럽고 이해하고 인성이 좋아야 성공합니다. IQ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EQ, 감성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건전한 인성을 길러서 한국에서나 국제 무대에 나가서나 젠틀맨, 레이디, 신사, 숙녀로 높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둘의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학생들, 선생님들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산만한데도 피곤한데도 월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로서 앞으로 평생 지켜나갈 인성, 인간다움을 길러가게 하시며 진실한 영혼, 튼튼한 몸, 정직한 인간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